안녕하세요.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신지윤입니다. 마지막 영상을 업로드하고 너무 오래 걸렸죠? 오랜만에 영상을 다시 올립니다. 한 열흘 만인 것 같아요. 음, 그간 쉬지 못하는 저에 대한 이전 영상을 올리고 저는 좀 그럼 충분히 쉬었나? 라고 물어보신다면 또 그러지는 못했습니다.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. 그리고 또 연휴가 있었잖아요. 연휴 기간 동안 제가 뭐 새롭게 좀 배운 부분이 있어서 그걸 연습하는 데 시간을 좀 많이 쓰는 또 저에게 일거리를 많이 주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.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처리해야 되는 어떤 일들이 있어서 처리를 하면서 일상에서 만난 어떤 분에게 좀 가르침을 당했던 날이 있어서 그날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. 음. 가르침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이유는요. 음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충고와 조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. "다음에 이렇게 해 봐요." "이거 내가 많이 해 봐서 아는데 일단 이건 이렇게 바꿔요."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제가 요청했을 때는 충고와 조언이 조언이 될 수도 있지만 요청드리지 않았던 날에 그것은 약간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. 쪼끔은 불쾌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'난 이 사람의 부하 직원도 아니고 자식도 아닌데 왜 이 사람이 자꾸 나를 가르치려고 들까?'라는 생각이 계속 올라왔던 것 같아요. 근데 너무나 아프게도 저 역시 제가 원하지 않은 가르침을 당했던 그날 누군가에게 어 이렇게 해 보니까 좋더라고요. 이 부분은 이런 생각도 해 보면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이런 것들을 저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. 어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그 순간에는 저는 제 이야기가 그분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그분도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셨거든요. 아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음 '내가 했던 그날의 그 말은 나는 그분에게 조언이라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했었는데 어쩌면 그분도 그날 저에게 가르침을 당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.'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음 그날의 그 말은 저의 입장에서는 그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말이었거든요. 근데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저에게 그 말을 했던 그분도 저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했을 수도 있는데 '나는 왜 불쾌했을까?' 그게 되게 좀 궁금했어요. 음 가만히 그 마음을 이제 들여다보면 심리학적으로는요. 상대가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'난 너보다 위에 있다. 내가 너를 평가할 수 있다. 내가 너를 교정해 주겠다.'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어 뭔가 '내가 부하 직원도 아니고 자식도 아닌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지?'라고 하는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.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지도와 피지도의 구도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.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예민함이 아니라 뭔가 이 몸이 먼저 거부감을 느끼는 좀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에 가깝다?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. 왜 그럼 사람들은 조언과 충고, 가르침을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주려고 할까? 시작은 나쁜 의도보다는 그 사람의 안전이나 가치, 관계를 유지하려고
쓰는 익숙한 방식인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 것들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고 싶어요.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일 큰 부분은요, 바로 불안을 낮추기 위한 통제 전략입니다. 그 상대가 좀 헤매거나 힘들어하면서 말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분 안에서도 불안과 초조, 답답함이 좀 올라오게 됩니다. 그 불편한 감정을 빨리 낮추는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해결책을 알려주는 거예요. 아, 불확실함을 견디기 어려울수록 조언은 빨라지고 말은 단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. "이렇게 해야 돼. 이게 맞아. 이렇게 해 봐." 겉으로는 상대를 돕는 말이지만 또 속으로는 자기 불안을 낮추는 통제 버튼인 셈인 거죠. 근데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. 이제 기업에서 코칭을 받으시는 분들이 더러 이제 그 코칭을 해 주시는 분을 요청할 때 동종 업계에서 좀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시고 좀 그 히스토리를 쌓으셨던 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대요.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코칭보다는 쪼끔 멘토링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더 있을 때가 그런 순간이라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. 그럴 때는 동시에 어떻게 보면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겠죠. 예. 물론 그 상태에서 우리 만났던 코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려고 한다면 그때는 또 오작동이 발생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. 또 다른 하나는요. 바로 "걱정해가 해결해 줄게."로 굳어진 애정 표현입니다. 그렇게 굳어진 거죠. 어떤 사람에게는 걱정해라는 마음이 "그럼 이렇게 해."로 자동 번역되는 거예요. 상대의 감정 옆에 좀 조용히 앉아 있는 게 어 불안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도움이 되고 싶고 해결해 주고 싶은 부분이 그 사람의 관심과 사랑의 언어가 되어 버린 겁니다. 음. 이 마음은 사실은 어쩌면 돕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어 두 개의 마음은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때로는요. 자기의 유능함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이런 어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. 내가 좀 인정받고 싶고 나의 그런 자존감을 방어하고 싶은 거죠. 내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를 알려서 내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.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과 실수하면 좀 가치가 떨어진다는 그 두려움은 상대를 가르치는 위치에 나를 두었을 때 좀 더 안전해지는 거죠. 그래서 그때는요. 내가 조언을 했어요. 근데 그게 거절당해요. 그러면 약간 좀 서운함이 올라오는 거죠. '나는 너를 위해서 한 말이었는데 너는 내 말을 안 들어?' 뭐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. 이 마음은 어쩌면 '나를 위한 마음이었던 건 아니었을까.'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경계가 좀 흐릿해진 역할 경험이에요. 그러니까 늘 그런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좀 계세요. 가정에서 자라면서는 뭐 장남, 장녀 역할을 해 오시고요. 또 이제 특히나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그 사이에 경험을 좀 많이 쌓지 않았습니까? 나도 결혼도 하고 뭐 일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뤄 보고 그러다 보면 나보다 좀 어린 사람을 봤을 때 자동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고요. 그리고 관계 안에서 '내가 뭔가 좀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다.'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이 스위치가 커 켜지면서 뭔가 이 상대방의 공간을 좀 침범하게 되는 거죠. 어 그리고
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좀 사실은 큰 것 같아요. 뭔가 이 기다림의 근육이 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. 어 그래서 뭔가 그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뭔가 어떤 공감을 충분하게 표현하기보다는 뭔가 그 시간에 빠르게 뭔가 이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론을 만들고 정리해 주고 해결하려고 하는 뭔가 시도를 제가 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이게 어쩌면 그냥 내 문제 해결 사고 스타일인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감정이 아니라 과제로 대화를 읽는 습관이 좀 내재화되어 있는 거죠. 그래서 하소연을 하면 그건 원인 분석에 들어가게 되고요. 좀 막막한 그 상황은 실행 플랜으로 뭔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은 뭔가 어떻게 보면 되게 유능한 능력일 수도 있고 뭔가 아 실행적인 눈에 보이는 따뜻함일 수도 있는데요. 항상 상대방은 어쩌면 내 마음이 처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, 어쩌면.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도와 피지도의 관계에 어 습관적으로 작동하는 프레임입니다. 나이, 경력, 지식 뭐 이런 것들이 '내가 더 안다.' 이런 게 켜지는 순간 쉽게 가르치고 싶은 방향으로 기울게 되는 거죠. 물론 우리가 늘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. 저 역시도요. 근데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서 '어떤 마음이 제가 가장 클까?'라고 사실 생각해 보면 어 돕고 싶다는 마음 그 이면에 어쩌면 그 불안이라는 마음이 존재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. 그 사람이 불안해 보이고 그 사람을 돕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어쩌면 나의 불안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이따금 저희는 아주 또 긴밀한 사이에서 이런 원하지 않는 가르침을 또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"늘 그런 건 아니다. 가끔씩 그렇다."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켜지는 신호들을 포착한다면 쪼끔 더 이 가르치는 모드에서 벗어나는 게 도움이 좀 될 수 있겠죠. 이런 상황이 혹시 오면 '내가 가르치기 모드에 있는 게 아닌가?'라고 한번 살짝 경계를 해 주십시오. 상대방 말이 끝나기 전에 해결책이 나와요. 질문보다는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게 많아져요. 감정보다는 정답, 판단이 먼저 보여요. 그리고 거절하고 약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답답함과 서운함, 분노가 올라와요. 그리고 제 입에서 "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."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나는 지금 가르침 모드에 들어갔다는 겁니다. 그런 제 고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요즘에 사실 이제 코칭 연습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전엔 제가 코칭을 받아 봤던 경험도 없고 해 봤던 경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.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배우고 나서 연습을 하니까 정말 우당탕탕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. 가끔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'이게 코칭의 주제인가?' 하는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어요. 그땐 주로 어떤 때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얘기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전문가를 만나러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그 해결을 위해서는 '내가 아니라 전문가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?' 하는 생각이 먼저 올라올 때예요. 그건 어떻게 보면 제가 입으로는 그 말을 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에서 벌써 해결책이 나온 걸 수도 있어요. 음. 그래서 그럴 때는요. 제가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머릿속에서
"거길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?"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생각이 저를 쪼끔 계속해서 이렇게 자극하다 보니까 뭔가 실제로 그분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을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. 어 근데 또 여기서 또 제가 요즘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어 '과연 나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인가?'라는 고민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약간 지금 갑자기 얘기했던 범위에서 좀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더 이 부분을 좀 더 충분히 고민해 보고 또 한 번 저희 고백의 영상을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늘 지금도 지금 저는 아직 초보이고 많이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짧은 시간 안에 그게 만약에 친구가 얘기했다면 자 제가 "이렇게 해."라고 얘기했을 정답과 판단이 계속 저를 좀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때입니다. 그래서 뭔가 제가 했던 어떤 것들이 저 나름대로는 그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인데 특히 이건 일상에서 많이 그런 것 같아요. 되게 긴밀한 사이에 그 사람이 했던 답답한 이야기나 뭐 하소연 같은 것들을 그분 역시 저에게 어떤 해결을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뭔가 또 해 제가 뭔가 해결해 주고 싶으니까 자꾸 이게 뭔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가 안 되면 막 그게 좀 서로 사이에선 좀 더 서운한 마음이 올라오는 것도 같더라고요. 근데 아직 그 말은 하지는 않습니다. "다 너희를 위해서 그런 거야." 이 말은 하지는 않습니다.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되겠죠?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 딱 오면 그걸 포착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. 그래야 제가 혹시 모를 순간에 또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당하는 순간을 좀 멈출 수 있으니까요. 근데 그럴 때 제가 요즘 저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 3 개가 있어요. 그 3 개를 통해서 저도 가르침 버튼을 쪼끔 스탑 버튼을 누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. 음 일단 그 첫 번째는요. 내가 지금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일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걸까 하는 제 감정을 좀 확인하는 겁니다. 이 덜어는 제가 먼저 걸어왔던 길이에요. 그러니까 저의 경험이 존재할 때. 우리 아까 그 지도 피지도 프레임에서는 나이나 경력, 지식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저도 제가 지나왔던 길이거나 제가 경험해 봤던 것들이 있으면 지금 얘기하는 방법이 좀 너무 다른 것 같아요. 그 시작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. '이렇게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'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답답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그게 뭔가 시간의 제한이 있으면 좀 초조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약간은 또 굉장히 친한 사이에서는 걱정이 되고 불안한 마음이 굉장히 커지는 순간에 제가 그게 확 올라오더라고요. 그런 저의 감정을 포착하는 거죠. 그리고 사실은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인데요. '내가 지금 이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?'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. 그리고 반대로 '내가 지금 이 말을 한다고 한들 이게 또 어떻게 될까?' 사실 모든 제 이야기에 대한 부분들은 말하는 건 제 자유지만 결정하는 건 그분 자유잖아요. 근데 제가 말을 해도 그분이 안 하실 수도 있고요.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분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결국은 제가 이 말하고 싶은 제 마음이 문제인 거니까. 근데 그 마음 안에 어쩌면 그분과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'이런 생각을 만든 건 아닐까?'라고 저에게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. 원했나? 그분이 나한테 지금 도와달라고 얘기했나? 해결하고 싶다. 이렇게 얘기를 했나? 그걸 생각을 합니다. 그분도 그냥 얘기한 걸 수 있잖아요.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.
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맡으면서 뭔가 잘 되지 않을 때 그냥 답답한 마음에 해소하고 싶어서 그걸 얘기할 때가 있는데 상대방이 그걸 해결해 주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딱 저도 상대 이야기를 안 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어쩌면 그냥 이게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. 그 사람에게 음 뭔가 평가받고 싶지 않고요. 그 사람 아래에 내가 놓이고 싶지 않고요. 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사람 스스로 그 사람의 방식으로 선택하고 싶다는 마음인 거죠. 아까 제가 3 개의 우리 감정이 올라올 때, 생각이 올라올 때, 이 가르침의 본능이 올라올 때 어 해 봐야 되는 3 가지 여러분에게 팁으로 드렸었죠. 제가 하는 거라고 또 말하면서 어 조언이 정말 목 끝까지 올라올 때는 나에게 꼭 물어봐 주십시오. '이거 정말 저 사람에게 필요한 말일까?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일까?' 그리고 이 말이 혹시 내 불안을 낮추기 위한 통제 전략은 아니었을까? 또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가르침당하는 날을 만들어 드리면서 오늘 저의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다시 뵐 때는 그때 또 제가 그때까지 했던 저의 생각과 고민과 마음을 이곳에서 함께 또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녹음하는 시간은 새벽 6 시입니다.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이미 행복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미 충분한 당신입니다. 감사합니다.